자, 명상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이야기 또 했던 거를 또 울고 먹으면 정리해드리면 사는데 도움되려고 하는 게 명상이다. 신통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가능성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목적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어떻게 하면 잘 살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 쓸모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 돼야 된다. 제가 강조하는 게 늘상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고한 명상이라든지 수행을 그런 식으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 사람들이 있다더라. 그게 동아시아 사람들이에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유교에서 얘기할 때 수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걔네들이 정치인 집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걔네는 그러한 수양을 통해서 정치를 해보겠다. 물론 망했습니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건데 그렇게 해놓고 자기네들은 도덕적으로 더 나중에 무너져서 망했어. 그런데 그 아이디어 자체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시절이나 지금은 이게 축소 사회라서 스트레스가 많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젊은 사람이 스트레스 많은 이유는 축소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대충 했어도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물론 뭐 그 시대에는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열린 사회였었고 확대 사회였었고 지금은 다 줄어드는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더 편안해졌지만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고, 그것은 어른들 입장에서는 배부른 투덜거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걔네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쟁에서 내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해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기 위한 에너지를 모으는 게 어떻게 보면 명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젊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선진화될수록 훨씬 더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뭐든지 더 잘게 쪼개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예전에는 뭐 방 하나에서 다 이루어졌죠. 자는 것도 그렇게 자고, 근데 왜 이렇게 경건하게 들어? 자고 먹고 싸고 다 방 하나에서 이루어졌죠. 싸는 것까지 한 군데서 이루어졌습니까? 요강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창피한 것도 없어. 그 요강도 노쇠 요강 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그 사기 요강, 그 다음에 노쇠 요강 쓰면 앉아서 싸고 있으면 쫙 소리가 나거든. 그런데도 창피한 것도 없어. 창피한 걸 가릴 만한 그러한 분별적인 생각들도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적이고 너와 내가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미개 문화와 관련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밥 먹는 것도 거기서 먹고 진짜 뭐 자는 것도 거기서 자고 한 방에서 다 막 이렇게 살던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쪼개졌죠. 그리고 부잣집일수록 그게 더 많이 쪼개지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식기를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냥 한 가지 가지고 숟가락 이렇게 놓고 그냥 다 먹었으면 지금은 찌개 하나를 먹어도 같이 잘 안 담그죠. 가족끼리도 요즘은 잘 안 담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떠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후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또 작은 포크를 가져가서 또 먹고, 옛날에는 하나로 다 먹었어요. 맞잖아요. 맞잖아.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듯한. 나는 제일 내가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겪었는데 자기들은 안 겪은 것처럼 나보다 윗세대인데 이 나라는 전체가 거지같이 살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특수층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뭐 있었을 수는 있어. 제가 그 특수층이 아니어서 그랬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시골은 더 심했고 저는 그나마 도시 서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었었어요. 시골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불 안 들어오고 이런 데도 많이 있었어. 전기가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현실이었었기 때문에 뭐 좀 깝깝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분해되다 보니까 다 쪼개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과도기에 그거 있었잖아요. 문 벌컥 사건들. 자식들에게 방을 이제 형편이 좀 나아져서 집이 생기고 방들이 있으면서 부모들이 자꾸 문을 벌컥했죠. 왜냐하면 그거는 한 방에서 살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왜 문제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왜 자꾸 벌컥거리노 이러면서 나중에 문을 짱그게 되는, 그러니까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또 이게 문을 짱그네 이러면서 약간 서운한 거야. 그러니까 뭐가 틀린 게 아니고 서로 살았던 환경이 다른 거예요. 한 공간에서 오글오글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씹던 껌을 먼저 뜯어서 씹는 그러한 거지 같은 상황 속에서 살은 사람하고 좀 형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 구분되는 거를 썼던 사람의 관점이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저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이게 좀 그거에서 나중에는 아마 애들한테는 다가가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우리 세대에서는 큰 문제 없는 정도의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고 여성차별적이고 이런 말들을 내가 많이 쓴대. 근데 문제는 문제의식을 못 느껴. 문제의식을 못 느껴.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애들이 쓰는 말들이 훨씬 작은 거에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말을 훨씬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그냥 몸 닿는 게 그게 별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툭툭 치고, 남자는 친할수록 더 이렇게 여자들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몸 닿는 게 많으면 굉장히 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예를 들기보다 남자 예를 들면 남자들끼리는 심하게 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만나면 왜 그러는지 그냥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시작합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늦게 온 놈이 지가 늦게 와놓고 야 뭐 잘 있었냐 뭐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 야리한 문화들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몸이 아주 친한 사람도 그런 행동을 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때는 그냥 그런 말을 어른한테 들어서 그게 무슨 뭐 그런가?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으면 그런가? 라는 정도의 그런 행동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는 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애들이 잘 따집니다. 따박따박 잘 따집니다. 그래서 나뉘어지는 것 속에서의 스트레스가 더 심화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뭉뚱그려 있으면 좀 약간 덜 발전한 건 맞는데 스트레스라고 느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때는 깍두기라는 게 있어서 좀 모질른 애도 어떻게 해서든지 끼워주려고 하고, 그 깍두기를 보면, 그 당시 깍두기들을 보고 있으면 걔네들도 그렇게 끼워서 노는 거를 아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약간 모질러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재밌는 거야, 서로 간에. 근데 지금은 왕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절이 바뀐 거고 점점 분석적으로 되면서 스트레스를 작은 걸로도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 두 가지, 축소하는 문화하고 축소되는 환경하고 그 다음에 작은 걸로 스트레스 받는 측면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른들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명상적 가치,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중심을 세우고,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끌어모아서 그걸 떨쳐내는 방식들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오래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근데 에너지만 많으면 왜 어른들이 짜증을 내냐면, 저도 이렇게 보니까
어른들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고 짜증을 많이 내고 그게 체력과 관련된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니까. 체력 떨어지면 다 짜증내요. 체력 떨어지면 다 짜증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게 육체적 체력도 있는 거고 정신적 체력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모을 수 있으면 저는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백발 노인이 이렇게 무슨 내공을 쌓아가지고 뭐 젊은 사람들을 다 이기고, 근데 현실에서는 사실 그런 사람을 못 봤거든요. 그냥 노인은 노인이더라고요. 수행을 한 사람들도. 물론 내가 못 만났을 수도 있어. 그리고 저는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니까. 제가 말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눈높이에 맞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명상으로 말하면 체육이면 생활체육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프로체육이 아니고. 근데 저는 프로체육을 추구하는 사람인 거야. 내가 가르치는 건 생활체육을 가르치는데 추구는 프로체육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프로가 되라라고 말하지 않는 것뿐이지 나는 계속 그걸 추구해요. 그런 이율배반적인 상황 속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소수남도 그 노래교실을 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을 가수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 그렇지만 자기는 가수지.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특별히 이상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추구하는데 그게 되는 거를 못 봤어요, 사실. 근데 그러면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느냐? 생각은 해.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 근데 하지만 돼도 그게 몇 명이나 되겠나 싶어요. 유사 이래로 몇 명이나 됐겠나 싶어.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라리 그런 거에 대해 생각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무슨 피겨를 한다고 그래서 다 김연아 선수 같이 금메달을 딸 거야. 그건 미친놈이지. 그냥 취미로 하면 되지. 취미로 하고 그걸 통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다.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런 쪽에 대해서는 좀 접어놔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실이 정신적 가치보다 크다.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 세계 속에서는 물질이 더 큰 거고, 꿈의 세계 속에서는 꿈 비중이 더 큰 거예요. 꿈 속에서 깨어나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놈은 말은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약간 제정신은 아닌 거야. 거기에서는 그거를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목적까지는 그렇더라도 그것을 중심으로 사는 게 맞아. 꿈속에서는 꿈 자체가 중심이 되는 게 맞고, 깨어나는 게 목적이 될 수는 있어. 하지만 깨어나는 걸 위해서 모든 꿈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존재하면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안에서 최대한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그 기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덜컥수에 걸려서 그게 30년이 돼버리는 바람에 60 넘어서의 인생이 30년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명상이 에너지를 공급해주면서, 정신적 에너지를 공급해주면서 마치 건강식품이나 운동이 육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듯이 정신에도 그러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유리한 조건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 이러한 명상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찍 죽을 자신 없으면 명상을 배워라 라고 말하는 게 제 모토 중에 하나거든요. 일찍 죽으면 괜찮아. 일찍 죽으면 굳이 안 해도 돼. 하지만 안 죽으면, 이거 다 당면과제예요. 다 당면과제.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뭐 돈도 떨어지고 경제력, 주변 관계들도 좀씩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혼자인 시간들이 많은 거지. 그때 내게 얼마나 있느냐가 힘을 발휘해요. 내게 없으면 좀 깝깝하지. 깝깝하지. 그래서 내 중심을 잡는다는 거는 젊은 사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울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배우는 게 좋고 목마른 놈이 우물 파면 죽는다니까. 더 빨리 죽는다니까.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더 빨리 죽어. 그게 어느 시점에 파야 될 시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게 지금 필요해라고 해서 배울 수는 없어. 내가 지금 물에 빠지기 직전인데 수영을 배우고 빠지면 안 죽을 건데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그래서 제가 책에도 그렇게 써놨는데 마치 근육 운동하듯이 3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1년에 1%씩 근육이 빠진대잖아요. 아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통계로 나와요. 다 그렇게 얘기하고 몰라. 헬스 트레이너들이 자기 먹고 살려고 사기를 치는 것 같기도 하고 1%씩 계속 빠지면 그 전체에서 1%가 빠진다는 건지 매년 거기에서 다시 1%씩 빠진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근육이 전무해지나? 100살 이상 살면 130세가 되면 근육 0%인가? 아니 그냥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정신도 똑같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기적 리모델링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그냥 피부 관리 받듯이 정신에도 관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늙느냐, 거슬러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네가 해보든가. 앞에서 좀 보여주든가. 피부 관리 열심히 하면 덜 늙는 거 맞죠? 아니 맞잖아. 하지만 안 늙냐? 아니 그건 아니거든.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마치 근육 문제나 안 그러면 정신에도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접근으로 명상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원을 굉장히 나중에는 많이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유는 뭐냐? 노인 우울증이나 노인 문제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가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지금은 노령화 시대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초고령화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를 제일 먼저 정부에서 지원하려고 하고 그래서 뭐 연금도 얼마씩 주려고 하고 이런 쪽으로 가지만 결국 경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삶의 질 문제를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랬었죠. 60년대 70년대 진짜 먹고 살 게 없는 상황에서는 잘 살아보자가 구호였었고 제가 들어본 노래 중에서 머리에 빡 박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거지 같고 유치했던 노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끝! 야 세상에 이런 단순하고 심플한 가사가 있나? 근데 얼마나 못 살았으면 그게 구호지 구호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됐었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80년대 이후가 되면서 경제력이 풀리면서 밥만 먹고 못 살겠다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똑같은 문제가 벌어져요. 그리고 지금은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그냥 다 못 살았어. 이 나라 전체가 아주 소수 외에는 다 못 살았어. 그래서 거의 평준화였는데 지금은 노년의 삶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이 충분하신 총알이 충분한 사람도 있고 총알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서 나름의 설계를 하는 분도 있고 별 생각 없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는 진짜 다 못 살았기 때문에 경제력 자체가 없었다니까. 아예 하향 평준화. 그냥 땅끄지들인 거야 서로 간에. 떨어진 걸 먹는데 아무런 주저가 없던 거의 전 국민이 떨어진 걸 먹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연세 드신 분들의 편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편차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아무리 편차가 있어도 중요한 거는 갑자기 오래 사는 거는 다 똑같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똑같은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는 거고, 거기서 어떤 설계를 할 거냐는, 경제력은 지금까지 살아온 걸 가지고, 안 그러면 뭐 부모님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나이 먹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 한 2개 있어. 그래서 나는 월세만 해도 한 달에 그냥 자빠져 있어도 1,000만 원이 나와. 괜찮아. 그렇게 좋은 분도 있고, 야, 나는 생각보다 별게 없어. 그냥 직장 그거 했더니 뭐 한 200만 원 나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편차는 굉장히 커요. 하지만 설계해야 된다, 이 노년을 설계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더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이 진짜 억수로 많으면 뭐 1,000억 뭐 그 이상이 돼요. 이러면 죽기 전까지 어느 정도 대우를 받고 살 수 있어. 하지만 내가 100억이 있어요. 대우 받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80 넘어서? 대우 못 받아. 대우 못 받아. 그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돈이 많으면 계속 돈을 줄 수 있으니까 대우 받는데, 어느 정도면 대우 받기 쉽지 않을걸? 뭐 부동산이 있고, 뭐 조그만 건물 하나 있고, 뭐 이래가지고 뭐 50억이에요. 100억이 있어요. 근데 지가 쓸 수 있는 돈은 얼마냐?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역전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행복에 대한 역전 현상. 그래서 빨리 설계하고 빨리 준비하는 사람이 승리할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게 종교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사실 70년대하고 80년대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가장 호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전두환 대통령 때가 되게 굉장히 재밌어. 이게 굉장히 재밌어. 전두환 대통령을 찬양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경제 지표나 이런 걸 그때 10%씩 성장했고 은행에 12% 금리를 주던 시절이었어. 지금으로 보면 그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10년이면 2배, 더블이야, 더블. 나라가 더블이 돼. 야,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안 한다는 시절이야. 굳이 그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직장이 너무 많았어. 갑자기 막 폭발하면서. 그게 90년대 중반까지, IMF 맞기 전에 중반까지 그런 식으로 갔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업화인데, 그때 종교 지형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때 도시로 나간 기독교가 지금 주류가 된 거고, 그때 산에서 건물이나 짓고 있던 절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또 한 번 바뀌는 거야. 코로나를 맞고 뭐 4차 산업시대 어쩌네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인터넷 안으로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원래대로 하면 코로나가 없었으면 연세 드신 분들은 안 들어갔어요. 끝까지 안 들어갔어. 물건 그냥 마트에서 계속 구입했지, 끝까지 그 인터넷으로 사는 게 편하다는 걸 잘 몰랐어. 그런데 코로나를 3년 두드려 맞으면서 개나 거리나 다 인터넷으로 들어가게 된 거야,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을 엄청나게 빨리 앞당겼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SNS라든지 OTT 시장이 막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종교 지형을 보면 그쪽은, 인터넷 안에서의 종교 지형은 똑같아요, 지금. 그쪽을 먼저 선점하는 놈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새로운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종교에서도. 그리고 인터넷 안에서의 영토를 넓히는 종교가 결국 승리할 거다.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법륜 스님 다음으로 제가 2등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유도한 것 같잖아. 아니, 근데 전체 종교를 따져도 제 위에가 거의 없어요. 다 고만고만해. 왜냐하면 다 똑같이 시작했거든.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게
코로나 이전에 시작을 했고 딴 사람들은 대부분 코로나 때 시작을 해서 그게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뭐 목사든 신부든 잘하는 사람이 다 10만에서 한 13만, 14만 이 정도 언저리면 잘하는 거예요. 그게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러한 변화들이 지금 발생하듯이 지금 노년 설계라고 하는 30년 설계입니다. 60부터 30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새로운 화두예요. 그리고 그 영토를 넓히는 사람이 마지막 웃으면서 가는 놈이야. 조금 더 벌고 조금 덜 벌고의 문제를 넘어선 또 다른 문제가 하나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억수로 많이 벌었으면 그 차이를 못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1,000억, 2,000억이 있어요. 이러면 그 사람 못 이겨.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사람을 개부리듯이 부릴 수 있거든. 왜? 자본이 많으니까. 다 좋아해.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오면 다 좋아해. 다 좋아해.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척 티를 내지만 안 쓰는 사람. 한두 번은 꼴을 봐주지 그 다음부터 사람 취급 안 한다. 개무시. 있어. 살아보면 있어. 그래서 지금 30년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서의 핵심은 저는 돈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늙었는데 돈이 없으면 어느 정도 이상 없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너무 힘들 것 같아. 내가 지금 나이 70인데 폐지를 주셔야 돼요.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런 분들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가끔 이렇게 보잖아요. 어른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기본은 경제적인 거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외 같은 게 발생하기 때문에 소외하고 그 다음에 혼자라는 고독이 발생합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80 먹었는데 누가 놀아줄 거야? 돈이라도 진짜 엄청 주면 놀아주겠지. 누가 놀아줄 거야? 젊은 사람이 왜 놀아줘? 여러분들 같으면 80, 90 된 신분하고 계속 그 똑같은 얘기 하는 걸 들으면서 같이 앉아있고 싶어?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곧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차적인 설계를 잘 했을 때 인생을 마지막 행복하게 잘 끝낼 수 있고 끝날 때까지 이거는 계속 가는 문제고 그리고 그 기간이 인생의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약간 얼빙한 시절이 있었지. 우리 인생에서 처음 시작할 때, 애들 때 얼빙해가지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줬어. 주변 사람들이. 아니 맞잖아요. 애들일 때 그러냐 저러냐 이러면서 근데 맨 마지막 그 30년 엄청 중요한데 아무도 관심을 잘 안 갖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져야 돼. 내 스스로. 그게 명상을 하라는 이유고 죽기 싫으면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명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도를 나가는 방식. 하나는 축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운을 응축시키는 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도 그런 거잖아요. 돈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돈을 만들어서 돈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돈을 가지고 쓰는 게 재미지. 물론 저도 특이한 사람들을 보기는 가끔 보는데 특이한 사람이 뭐냐면 통장에 금액이 올라가는 거를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 진짜 특이한 사람이거든. 그 군부 독재 시절에 개발에 세뇌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쓰지도 않아. 계속 모으기만 해. 그래서 저 집 애들은 나중에 참 대박 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제 보통은 돈을 모으는 이유가 내가 필요할 때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만 쓰지 말고 필요할 것 같은데도 써. 쓸 수만 있으면. 쓸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행복한 경험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본을 가지고 우리가 쓰면서 행복한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자본을 모으고 그러니까 직장이라고 하는 귀찮은 걸 다니고 그 돈으로 쓰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명상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에너지를 많이 모으고 하는 방식. 그 다음에 하나는 진도를 나가면서 나타나는 방식. 에너지를 가장 많이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게 그 현성법신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모을 수만 있으면 어느 정도만 이렇게 계속 자가발전 돌리듯이 돌아갈 정도만 되면 삶이 훨씬 더 활력적이 되고 자기중심이 선 상태에서 자존감이 강화될 수 있죠. 그리고 에너지만 많으면 내가 보기에는 자존감은 저절로 높아져. 자기 에너지가 많으면. 그래서 그거는 뭐 젊었을 때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극복하기가 용이한 거는 에너지가 있어서 그러고 연세 드셔서 잘 삐칩니다. 그리고 사소한 거 옆에 사람이 그냥 던진 말인데도 계속 갖고 사는 경우들도 있어요. 몰라. 저도 그런 걸 이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던지는 말이 박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캐릭터를 없앨 수는 없잖아. 나는 굉장히 자비롭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캐릭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이 캐릭터 너무 편해. 혜민 스님 같이 저런 캐릭터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 우리 약간 박명수, 김구라 캐릭터잖아. 뭘 해도 돼. 욕해도 별로 뭐라고 안 하던데 나한테는. 편한 캐릭터야. 인성이 그런 게 아니고 캐릭터가 그런 거예요. 캐릭터가 그런 거예요. 지금 시절이 캐릭터를 다 갖고 살아야 되는 시절이라니까요. 그래서 또 잠깐 자빠져서 누워서 명상을 해보고 이거 붙이는 거 잘 해보세요. 댁에 가셔서도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니까. 내가 핫팩 붙이는 거 보고 사람이 누가 그러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진기한 생각을 하지? 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진기해. 배를 따뜻하기 위해서 단전 호흡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핫팩을 붙이겠다. 너무 단순한 생각을 하잖아. 자, 누워서 기지개 한번 켜보고 좌우로 몸을 이렇게 비틀어 보세요. 다리까지 해가지고 몸을 그래 다리까지 해갖고 충분히 비틀어 봐. 예. 그리고 미간에 점 하나 찍고 미간에 점 하나 찍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거를 어저께 한 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봤을 거야, 그지? 그래? 다행입니다.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 안대를 쓴 상태에서 눈을 손바닥 손 볼 있는 쪽 있잖아요. 엄지손 밑에 그걸로다가 눈을 한번 눌러 보세요. 눈을 누르면 뭐 퍼런 게 보이거든. 맞아요? 눈을 약간 뜬다라는 생각을 하고 눈을 너무 꽉 감고 이러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감은 상태에서 한번 눌러 보세요. 그러면 잔상이 보이거든요. 까만데 약간 이렇게 얼룩덜룩한 거 안 보여요? 예? 그거 한번 봐봐. 그게 생각보다 정신 집중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게 그 잔상들이 좀 있으면 없어지거든요. 그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한번 따라서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은 감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보는 거예요. 안대 위를 손으로 눌러야 돼. 손을 가지고 눌러야 돼. 손바닥 밑에 쪽으로 이렇게 지그시 누르면, 너무 세게 누르면 눈깔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눈가리가 터지면 힘드니까 살살 이렇게 눌러보시면, 그러면 눈의 피로도 풀리고 그 다음에 그게 정신 집중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잔상이 다 사라지면 자, 그 까만 데다가 팔을 다시 내려놓고 까만 데다가 점을 하나 찍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처음부터 막 이렇게 점이 막 딱 보이고 이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게 반복해서 어떻게 보면 암시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저께 제가 호흡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들이쉬는 거는 약간 경쾌하게 들이쉬고 중간에 한번 돌리고, 내쉴 때는 이렇게 끈적하고 길게. 호흡에 의식을 하는 게 힘들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냥 미간에다가 미간만 생각하면서 현성법신 현법 열반만 하면 됩니다.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렇게 해서 5분, 한 10분 정도 해보겠습니다.
자, 머리 위로 기지개를 한번 기시고 몸을 비틀어서 좀 이완시킨 뒤에 살짝 일어나 보세요. 편안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이에 자는 사람은 누구요? 누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잘 수 있지? 그것도 기술인데. 그리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활동할 수 있을 때 많이 활동하세요. 좀 있으면 계속 누워서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반복하면 돼요. 일어나킨 이유는 잘까봐. 또다시 눕힐 거예요. 네. 현성법신, 형법, 일반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숨을 못 쉬겠어요. 호흡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숨을 못 쉬어? 숨에 맞춰서 가는 건데 그게? 들이쉴 때 이렇게 맞춰서 가고 내쉴 때 이렇게 맞춰서 그래서 그게 똑같은 길이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는 세 개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숨을 그냥 자연스럽게 쉬고 그 현성법신 현법 열반만 해도 돼요. 너무 그렇게 막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래는 호흡법을 조금 익숙해지면 그게 호흡법하고 미간 집중은 그냥 기본으로 깔리는 거라니까. 특별히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것까지 해야 되고 저것까지 해야 되고 이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중에 한두 개를 선택해도 돼요. 근데 익숙해지면 나중에 두 개는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야. 마치 우리가 야 걸어가면서 물건 들어 라고 했을 때 걸어가는 거에 대한 생각은 없어지거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익숙하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냐면 자 오른 다리를 들어야 되고 왼 다리를 들어야 되고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물건까지 어떻게 들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긴 시간이 아니고 맛보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는 거지 그 중에서 그냥 취사 선택해서 줄여도 돼요. 지금 당장은. 근데 익숙해지면 그것도 사실은 지금 제가 요구한 조건들도 심심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윷놀이 같은 거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죠. 윷놀이가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윷놀이 같은 데는 빠지는 사람이 없지. 너무너무 단순하잖아. 그지? 아무 룰이 없잖아. 그런데 처음에 만약에 그 윷놀이를 배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생각보다 생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그 중에 취사 선택하면 돼. 그러니까 더 쉽게 하면 지금 배에 핫팩 붙인 게 따뜻합니까? 네. 그러면 그냥 그 핫팩 붙인 거를 놓고 그 상황에 놓고 이번에는 그렇게 해볼게요. 핫팩 붙인 거를 느끼면서 그냥 눈 감고 현성법신 현법 열반만 하는 거야.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냥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냥 그것만 하면 바보도 할 수 있는 거. 별이 보이면 이 의식이 여기 신경이 아니고 그 눈의 초점에 자꾸 가는 의식. 괜찮아요. 괜찮아. 초반에는 보이는 현상하고 들리거든요. 들리는 거는 잠재 의식하고 연관이 있나요? 뭐가 들려요? 코 고는 소리 들리던데. 누가 그 짧은 시간에 코를 야, 난 그것도 기술이다 싶다. 이게 그다음에 지금 뭐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깨어나서 지금 몇 시간 안 됐거든. 야. 그 옆에서 떠들지 마. 잠재의식하고 연관이 있는데 어제는 제가 우렁 3마리를 딱 이렇게 찍히는 뭐가? 우렁? 고동 같이 생긴 그 우렁? 네. 그래서 잠재의식하고 상관이 있나
아니에요. 그게 에너지가 쏠리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뭉치면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빛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빛이 제일 먼저 보이는 거고, 빛이 제일 먼저 이렇게, 그것도 안정이 안 되면 산발적으로 팍팍 터지거나 흐르거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사라지고, 이런 게 가장 맨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런 게 에너지가 좀 모이면 구체화돼서 좀 다른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눈이 더 빠르고 귀가 좀 늦어요. 그러니까 귀에 소리 들리는 게 이렇게 계속 해보면 귀에 소리 들리는 게 더 다음 단계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식을 여기에서 그 보이는 대로 쫓아가도 상관없나요? 괜찮아. 원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초반에는 그것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재미도 있다니까. 여기가 뜨뜻해지던데요. 예? 미간이 뭐 방금 전에 안 된다며. 집중을 하니까요. 여기가 뜨뜻해지던데요. 아니 그게 뜨뜻해지는 게 아니고 그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이 맞박이 전기가 오는 것 같이 약간 찌릿찌릿한 놈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무겁게 묵직하게 뭐가 이렇게 누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먹먹한 사람도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기운이 응집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 소리 들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내 내부에서 장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까? 아니면 귀신 소리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감각 차단 현상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처음에는 그런 그냥 랜덤으로 쓸데없는 거 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게 들린다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 그걸 이제 천안통 천이통 할 때 처음에도 여러분들이 눈에 뭐 현상 같은 게 보이면, 아니 그 뭐 영상 같은 게 보이면 그냥 쓸데없는 것들이 보이다가 나중에는 있는 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때 저는 명상 열심히 할 때는 우리 어머니가 나 깨로 들어오는 문 밖에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문을 열면 그 문이 열리는 것까지 다 보여. 아무 쓸모 없어요. 내가 늘상 얘기하는데 이런 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쓸모가 없어. 그거 봐서 뭐 할 거야? 나는 로또 번호가 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복권을 많이 샀다니까. 이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복권을 샀던 게 고등학교 때예요. 거기에 혹해가지고 야 이거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단전호 파는 놈도 그거잖아. 예전에 그 단학선원이 아니고 연정원 단전호 그 영감님 권태훈 옹인가 그 할아버지 그 소설 그 뭐 단전호흡 하면 뭐 호흡이 길어지고 이러니까 마라톤에서 이길 수 있다. 마라톤 금메달을 따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내가 몇십 년 이렇게 지도하면 마라톤 금메달 따는 놈이 내 밑에서 나올 거다. 나오긴 개뿔이 나와. 안 돼. 아니 말만 들으면 될 것 같지. 그리고 그런 거 현상들 이렇게 경험해 보면 야, 이게 전생인가 딱 올 때 있어요. 그거는 일반 그거하고 틀려. 그냥 보이는 거하고 틀리고 완전히 일치가 돼. 딱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같은데 라는 느낌이 확 온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몇 개 봐. 어쩌라고. 저는 딴 사람하고 틀려요. 딴 사람들은 그런 거를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뭐 대단한 놈이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래봐야 너 쫄이야. 그래봐야 넌 쫄이야.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아니 이런 현상들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일어난다니까. 그리고 이거는 저는 부정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걸 긍정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게 돼야 재밌어. 그래야 또 하고 싶고 이게 괜찮다니까.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그 산에 올라가는 목적이 정상을 등반하는 게 목적이라도 꽃이 있고 경치가 좋으면 훨씬 좋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걸 따라가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차례차례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아다리가 이렇게 딱 맞으면 이게 좀 별로 그건 아닌데
마치 구름이 벼락치듯이 랜덤으로 떨어져요. 작동시킬 수 있느냐? 우리는 그 작동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걸 작동시켜야 돼. 그게 안 돼요. 몰라, 내가 잘 못해서 거기까지 못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다는 사람들의 주장이 있어. 근데 현실에서 그 사람이 있느냐? 현실에서 난 못 만나봤어. 나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야, 너도 이거야. 그리고 나는 그렇게 주둥이만 팔지 말고, 아니, 그냥 그렇게 내가 영험한 에너지가 있고, 그렇게 강력한 게 있으면, 한 번만 하면 돼. 나 다음 회차에 로또 맞춘다. 예언을 한번 해. 그리고 맞추면 돼. 그러면 지가 명상 지도하고, 그 명상학원의 수강생이, 명상센터의 수강생이 100명이야. 그거 하나 예측하고 맞추잖아? 10,000명 된다. 10,000명. 진짜 10,000명 된다. 기독교도 내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신이 자기한테 그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거 자꾸 그런 거 그냥 주관적인 거 얘기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검증될 걸 한 가지만 얘기해. 그렇게 해서 미리 얘기해. 그리고 그날 그 시간에 그 일이 벌어져 라는 걸 한 가지만 해줘. 그럼 대박이에요, 그 교회. 아니, 맞잖아. 내 말이 맞잖아. 한 놈도 없어. 그러면 그게 꼭 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환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정신병원에도 많다니까. 정신병원에도 많아. 그러니까 명상이나 신의 소리를 듣는 거나 정신병자나 그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거를 증거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비한 거 많이 체험했어. 쓸데없는 짓. 책을 책에 투시가 되면 있잖아요. 책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도 그 페이지가 보인다니까. 그래서 뭐 할 거요? 문제는 그게 보여. 그거는 확인이 된다니까.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그 페이지에 진짜 그 대목이 있나? 보면 보여요. 근데 그게 문제는 랜덤인 거지. 그걸 내가 일으킬 수 있으면 대박이지. 야, 이거 기업 정보고 다 빼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잖아. 접힌 것도 펼쳐서 지갑 같은 데 이렇게 메모지 같은 거 접어 놓으면 이게 펼쳐서도 보여요. 어쩌라고야, 근데. 늘상 내가 얘기하는 게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하다. 어쩌라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비와 바람과 구름을 조정해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런 것도 했다니까. 그거 돼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 동네에서 엄청난 도사로, 지금 같으면, 진짜 방송에 많이 나왔을걸?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적어서 그래. 그래서 내 생활 기록부에 매년 도따금이라고 써 있는 이유가 그게 있어. 그때 선생님들이 다 믿었다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대중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것도 결국 제가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어쩌라고 해요. 그걸 해서 크게 뭔가가 현실적으로 뭔가 하나가 딱 떨어지는 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가 아니고 이게 무가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 끝에 블랙홀이 진짜 태양계 전체를 합친 것보다 훨씬 큰 게 많이 있어. 그걸 알아, 내가. 어쩌라고.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냐? 그 생각을 맨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현실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삼성이 1년에 100조를 벌었어. 어쩌라고. 내가 삼성 사람도 아니고 내가 삼성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재용 씨랑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라고. 그리고 쓸모 있는 건 뭐냐? 나한테 쓸모 있는 거는 이재용 씨가 몇 조를 갖고 있는지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래요. 그냥 부러워. 그 끝이야.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건
어떤 할매가 와가지고 용돈이라도 돈 10만 원, 아유 스님 이런 거 책 사보세요. 아 고마워. 그 할매가 일론 머스크보다 낫다. 내가 각성한 건 그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일론 머스크는 그 할매였어. 그 할매였어. 일론 머스크 재산이 뭐 100조가 되든 200조가 되든 나 별 관계가 없어. 맨날 트위터에 지자랑만 해. 일론 머스크. 그래서 그게 아니야. 신통도 똑같아. 랜덤으로 떨어지는 건 아무 쓸모가 없어. 에너지가 이렇게 꽉 차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비유를 드냐면 마치 구름이 이렇게 쫙 뭉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기온들이 충돌해서 벼락 치는 게 있어요. 마른 벼락도 떨어지고 그게 추진 벼락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 오면서 벼락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마른 때, 가을 같은 때는 마른 벼락도 떨어지고 그 에너지가 충돌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기는 신통은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조건에서 비슷한 동일한 효과들을 내야지. 어떻게 보면 그게 동아시아가 동양이 명상주의를 계속 얘기했지만 서양에 깨진 이유요. 과학은 비슷한 조건에선 비슷한 결과값이 나와. 근데 이놈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그 법칙을 찾으려고 계속 꼬라박고 지금 내가 이게 몇십 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답을 냈으면 나도 좋겠어. 나올지는 몰라. 그런데 왜 너는 이걸 가지고 떠드느냐? 어느 정도를 배워서 삶에 활력이 되고 에너지를 공급해서 행복하는 조건까지는 돼.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그 단계에는 여러분들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별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나도 9초대를 뛰어. 하지만 뭐 9초 7이 예를 들어서 9초 7이 세계 기록이다. 그러면 그걸 경신할 수 있느냐?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는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그냥 생활체육이라니까. 게이트볼 배우면 돼. 게이트볼. 9초대에 뛸 필요가 없어. 20초를 뛰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된다니까. 거기까지는 100% 된다니까. 제가 보기에. 그 부분에 소용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몇 번 안 해서 이렇게 자빠져 보면 평온한 느낌이 드는 거 안 그래요? 이렇게 따뜻하고 평온하고 뭔가 약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거 좀 들지 않아요? 돈 안 들고 이렇게 싸게 즐길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어? 그런데 물론 뭐 돈 들여서 하면 이거보다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 그렇지만 돈 안 들이고 혼자 해가지고 차곡차곡 그래도 이거 괜찮을 것 같다. 나중에 내가 혼자서 오래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혼자 시간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혼자 시간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이런 거라도 하고 있으면 뭐 친구하고 짤짤거리고 되지. 그렇지만 85 넘어가 봐. 친구랑 짤짤거릴 수 없다니까. 그런데 그때 죽냐? 안 죽는다니까. 그 뒤로도 15년을 더 살아야 돼. 재수 없으면. 아니에요. 벌써 시작한 상황이에요. 주변에서 좀씩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정도 효용성의 가치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그렇게 썼는데 황영조도 홈플러스나 안 그러면 그런 데 갈 때 아마 차 타고 갈걸? 뛰어 안 가고? 못 뛰냐? 뛰지겠지. 코스트코 같은 데는 되게 멀잖아. 우리는 차 타고 가야 되지만 황영조 선수는 뛰어갈 수도 있잖아. 안 뛸걸? 내가 그래서 그거 썼다. 책에 그거 철새도 돈 있으면 비행기 끌어서 가고 싶을 거다. 날라간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게 더 편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뭐 축지법 쓰는 놈보다 걔 돈 있으면 축지법 쓰는 놈이 KTX 탄다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됐다라고 하는 게 흥미롭긴 하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니야. 거기에도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니까. 그리고 그 대가가 오히려 저 대가보다 크다니까. 그러니까 돈 내는 것보다 크다니까. 황영조 선수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겠어.
아니, 그 사람을 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우리보다 충분한 능력자지만 그 사람도 차를 타고 코스트코에 가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는지 못 봤어. 그냥 그럴 것 같아. 예. 그렇잖아. 그런 거지 뭐. 여러분이 뭐 힘이 없어서 마트에서 물건 안 들고 오나? 그 생수 안 들고 오나? 차라리 배달료를 내더라도 그래도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명상을 해가지고 그런 걸 조금 경험할 수 있고 그게 조금 될 것 같아. 야, 그 노력보다 이 노력이 훨씬 물질적인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본질은 우리의 메인은 여기에 있는 거다. 자꾸 그쪽으로 강조를 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약을 팔지 마라라고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땅 뒤져야 될 땅은 이 땅이지 정신의 땅이 아니야. 그러면 죽은 뒤에는 그쪽이 될 수 있는. 그건 그때 가서.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그건 넘어가면 돼. 그게 됩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상을 이미 준비했잖아. 현실에서 잘 사는 안에서 새는 놈이 밖에서도 새고 안에서 안 새는 놈이 밖에서 안 샌다니까. 저는 기독교 같이 저런 식으로 말하는 놈들 내가 되게 싫어하거든. 지금까지는 쩔이었지만 가면 바뀔 거야. 그런데 그 바뀐 놈이 한 놈도 와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 되는 게 지금 잘 살고 행복하고 편안한 게 그걸 가지고 이어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도 지금 현재에서 잘 살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가는 거고 이 에너지를 연습한 걸 가지고 죽은 뒤에 그쪽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자빠져요. 다시 자빠져. 자, 이번에는 배가 따뜻하니까 따뜻한 배를 의식하면서 그냥 호흡만 들이쉬고 내쉬고 해봐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만 배를 중심으로 해서 호흡만 이렇게 해보세요. 따뜻한 걸 느끼면서. 그리고 현성법신 현법열반을 합니다. 한 10분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걸 느껴보세요. 호흡하면서. 그리고 현성법신 현법열반.
자, 기지개를 한번 켜시고 몸을 한 번씩 좌우로 비틀어서 이완을 시키시고 명상은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가장 노멀하게 에너지를 잘 모으는 방법이 기본적인 거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미간에 집중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숫자 세는 거하고, 현성법신 전법열반 하는 거하고, 그래서 그거는, 그런 것들은 그냥 기억을 하시면 좋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얘기해야 될 부분을, 이거 지금 7월 달부터가 했나? 7, 8, 9, 10인가? 모르겠네. 8월 달부터 했나? 그러니까 한 4번인가 했는데, 얘기를 안 한 게 있어요. 사실은. 전혀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제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게 원기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기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전기차야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디젤 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솔린 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 엔진이거든요. 근데 그 엔진 얘기를 내가 안 했다니까요. 엔진 얘기를 한 번도 안 한다니까. 그냥 차 운전하는 것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원칙은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근데 그거를 왜 말을 하지 않느냐?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사실 이해하면 우주와 내가 하나 되는 그런 거를 경험하게 돼. 지금 이 짭다리한 거를 넘어서는 뭔가 강력한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게 돼. 그리고 그게 이치적으로 이렇게 듣다 보면 이래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어떤 원리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야. 아인슈타인이 통일장 생각하듯이 하나로 관통하는 어떤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그 원기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기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거냐? 얘기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시간은 없어.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2박 3일이나 3박 4일 해도 다 그런 얘기를 제대로 할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고, 기본 제가 가르쳐 드린 방식이 쓰는 방식,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작동 원리가 아니고 스마트폰을 어떻게 쓸까? 몇 개의 기능들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쉬운 거를 이렇게 제시한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범용적인 거는 현성법신 현법열반 하는 거예요. 맞박에 점 하나 찍고. 그게 가장 범용적인 거. 그래서 방금 한 것처럼 그냥 핫팩 하나 붙여놓고 해도 돼요. 안 힘들어.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사는 것 자체가 명상화 될 수 있어요. 그때그때 그냥 잠깐 쉬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살살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삶이 명상이 되는 게 목적이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할 거예요. 나 추워서 별로 나가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한 번은 나가야 됩니다. 이게 프로그램상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정부랑 관련돼서 나가는 게 필요해. 나가는 게 필요해. 그래서 잠깐 나가서 밖을 한번 보고 그걸 걸어 다니면서 나갈 거니까 옷을 입으세요. 여기가 한 11시 정도 되면 날이 풀려요. 근데 지금은 9시 반이기 때문에 아직 쌀쌀할 거예요.
쌀쌀할 거야.